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야,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떠올리면 길 가는 작은 돌멩이, 이 길가에 박혀있는 작은 잡초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잡초랑 돌멩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래 보고 자세히 보려고. 보니까 예쁘네요.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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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특별히 나태주 작가님과 따님 모신다고 해서 이 나태주 작가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학생들이 가득한 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봤거든요. 벽면 살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저 글이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와 있어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또 와 있네. 네, 그래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보다도 제가 똑똑해. 오신다고 해서 지금 막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 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어머나 세상에. 나태주 작가님을 야, 너 나를 뭘 와로?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참 특별한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명 여중의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한 자리에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히나 따님이신 남인혜 교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저는 또 딸 셋 아빠기도 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 이 남인혜 교수님을 요즘에 갓미네라고 할 정도로 맞아. 뭐 책 내시랴, 강의하시랴, 또 아이들 케어 하시랴, 또 다양한 컨텐츠에 출연하시랴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네, 바쁘죠. 네. 바쁜데 아버지랑 같이 나온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대구역에서 만났어. 같은 같이 기차를 오신 게 타고 아니고요? 몰랐어요. 대구역에서 어디서 봤는데 어리버리 왔다 갔다 작은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 뒤에서 점점점점 나.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따라갔거든요.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워. 예. 저 뒷모습은 확실해! 막 하고서 막 쫓아갔거든요. 꼬마 늙은이가 가니까. 뒤에서 아버지! 여러 번 불렀어요. 근데 대답 안 하지? 동대구역이 떠나가라 아버지 불렀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내가 부를 줄 생각을 못 하셨겠죠. 계속 가시더라고요. 걸음도 왜 이렇게 빨라? 그래서 나는 뛰었어요. 그래서 잡았죠. 그렇구나. 아버지!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나 놀랬어. 같은 기차를 저는 서울에서 타고 아버지는 대전에서 타고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지? 운명인가? 약간, 어차피 같은 열차를 야. 탈 꿀꿀 팔자였나? 같은 약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표현 너무 좋네요.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운명. 오늘 어떻게 우리 학생들 보시면서 즉석에서 좀 떠오르는 식구가 좀 있으실까요? 나는 그냥 젊은 우리 청춘들 보면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와 참 좋아. 그 풀꽃 산물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풀꽃인데 기죽지 말고 사세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저는 이 말을 저한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기죽어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기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강연하고 사인하는 시간에
꼭 그걸 찍어서 써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죽었냐 하면 기죽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이렇게 부추겨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라. 너의 꽃을 피워라요. 자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 결과가 참 좋다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쓴 시인데, 이 시를 사인해 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 우리 삶에, 우리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 다 기죽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기, 응원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맞습니다. 예. 딸이란 시도 있고요. 딸아이라는 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딸에게도 있어요. 딸. 네, 딸에게도 있고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정말 딸 치만 모아서 시집 한 권이에요. 진짜 얼마나 딸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가 예쁜 여자를 대목이었는데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 낳았더니 예쁘더라고. 그래서 얘가 태어난 뒤부터는 이 길거리 나가서도 예쁜 여자를 봐도 내가 기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나도 집에 가면 예쁜 애가 있다. 어떨래? 딸 바보시네요, 딸 바보. 예. 두 분께서 내신 또 책이 있더라고요. 편지를 엮은 책이죠. 짠, 그렇습니다. 나만 아는 풀꽃 향기라는 네. 책인데, 제안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썼어요. 쓰고 나서 그걸 보고 거기다가 좀 너도 좀 써라. 그래서 써서 넣었어요. 이게 뭐 주고받으신 편지의 양이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썼어요, 편지를. 항상 이 아버지가 사람은-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이 사람은 편지 몇 장 했는데 그걸 내가 또 잘 간직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내 편지도 다 갖고 있더라고. 원본 그대로. 한 권 스크랩을 해놨는데 예. 맨날 국문과 사무실로 막 보내셨어요. 그러면 조교가 대학 들어갔는데 막 라미네를 예. 찾아요. 그러면 가보면 이제 요만한 봉투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로 또 보내요. 예. 근데 기숙사는 우편이 오기가 어디 거쳐서 오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러냐? 막 이렇게 와 있고 그리고 택배 박스 같은 거에다가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보내요. 택배 박스 분리수거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보내면 버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거 보면 우려냈죠. 그건. 러브레터네요, 러브레터. 두 분이서 주고받으신 편지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는 이 사람이 결혼 하고서 신혼여행 떠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두꺼운 편지. 그걸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두꺼운데도 다 한 번씩 읽고서 이제 울고, 이쪽에서 울고 또 저쪽에서 울고 그렇게 했던 기억. 어떤 내용이었길래 좀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얘기인데 구구절절히 이제 회상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각오가 있었고. 잘 살겠다 이런 얘기. 우리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 편지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서 책이잖아요, 책. 주옥 같구나 하나하나 예. 다. 야. 그래서 모아놨어요. 네. 그리고 편지가 또 길어요. 네, 요거는 2003년에 쓰신 편지예요. 너에게 말한 두 가지 화두. 첫째,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둘째, 너에게도 결점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란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나의 진실이고 내가 여전히 했어요? 유효한 말이다. 그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느냐. 엄마 아빠 또한 세상의 모든 부모들처럼 너희 남매가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는 부모지. 미네야, 나는 너의 총명함과 단호한 성격을 무척 사랑한다. 낭만적인 아버지 그 뭔가 경향이 강하셔서 편지를 쓰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편지가 왜 좋냐면 그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그 글자에서 느껴지는 거. 맞아요. 글씨가 좀 흔들리면 무슨 이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 글자가 반듯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반듯한 마음을 뭔가 전해주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타이핑 친 것보다는 훨씬 더 훅 와닿는 게 있었어요. 편지 얘기인데 사실은 편지를 난 우리 아버지한테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가 월남 파병 가서 병사로 있을 때도 이런 문장, 너를 월남 뜨거운 그
나라로 보낸 뒤로 밤마다 내가 흘린 베개로 베개 베갯잇이 다 젖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문장도 있어요. 베갯잇이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당신도 모르게 이제 남편 옆에 있고 혼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갯잇이 이렇게 젖을 정도로 우셨다고. 전쟁통에 아들을 보내는 아빠의 마음. 그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런 편지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안 다치고 잘 왔어요. 그리고 안 죽고 잘 살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조금 부모한테 배워서 실천하고 싶었던가 봐. 좀 더 썼어야 되는데. 더 써서 더 귀찮게 했어야 되는데. 충분해요. 네.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좀 내리사랑이네요, 내리사랑.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따님을 정말 아끼는 또 편지를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2000년 편지 중인데, 내 사랑, 내 딸이여. 내 자랑, 내 딸이여.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라는 읽기는 사실은 이런 편지를 받으면 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참 되게 자존감도 올라갈 거 힘이 날 것 같거든요. 내 사랑 내 딸이여, 내 자랑 내 딸이여. 그 문장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랑한 결과가 자랑이 됐다. 그래서 내 사랑 내 딸이여, 내 자랑 내 딸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뭔가 어디가 상을 타오거나 1등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어머 우리 딸이 이래 막 이렇게 해서 그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얘가 솔방울만 주워와도 내 새끼 솔방울을 이렇게 이쁜 걸 주워왔네. 하필 그 중에서 이렇게 제일 이쁜 거 주워왔네. 얘가 도토리만 주워와도 어머 새 새끼 내 새끼가 도토리 이렇게 주워왔네. 막 이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 자체가 너가 너무 소중해. 약간 이런 존재 자체가 잘해서 예쁜 게 그 자랑. 아니라 자체로.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부모님들 표정을 살짝 봤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실소를 또 내시던데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의견 한번 내보시고 혹시나 우리 저는 편집글을 우리 아이에게 최근이나 지금까지 한번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써본 적이 있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계시나요? 다른 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받은 적이 있다. 오, 어떤 내용이었어요? 술 편지를 받았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부모님들한테 아이 몰래 편지 써주기를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보고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길래 울었어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적혀져 있고 사랑한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편지 한번 써주세요. 부모님. 특별한 날에만 네. 야, 부모님. 답장도 혹시 쓰나요? 답장은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이제부터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 한 명만 더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부모님이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싸우고 나면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말고 그러면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음 날에 엄마가 편지를 제 방문에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으면은 제가 그걸 읽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도 미안했다. 어머님 현명하시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어때요? 갑자기 엄청 미안해지죠.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깊어졌다고 봐야 돼요. 엄마에 대한 이 애정이라든가 배려심 이런 것이 깊어진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훌륭해요. 질문 있어요. 엄마가 쓴 그 편지 버렸어요? 갖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이야, 훌륭해요. 부모님이네요. 앞으로 버리지 마세요. 야, 옆에 한 번만 더 넣을까요? 네. 저는 그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어머니께서 쪽지에 작게 뭐 내 딸이어서 너가 자랑스럽다 그런 식으로 적어준 글들이 있는데 그 모아가지고 이제 힘들 때마다 가끔씩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평생 그 편지가 등대가 되고 같이 가는 그 동행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랑을 또 내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이 활자 그 글 한마디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도 사실 너무나 많은 편지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배운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배웠다기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20살부터 혼자 살았는데 서울에서 고향이 시골인 사람이 서울에서 20살부터 여성이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말 못할 수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맞아요. 예. 그때 편지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죄송해요, 저 갱년기여서 내가 여기서 지면 이 편지를 배반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을 것 같아. 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지면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부모도 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줘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대표 선수인데 대표 선수가 지면 그 뒤에 있는 코치나 감독이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젊은 청춘들은 대표 선수예요. 부모가 못하는 걸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대표 선수라고. 그럴 때 대표 선수가 이기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휴지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휴지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도 울었어? 어머님도 오십니다. 저녁이 되는가 봐? 원래 갱년기 아줌마들은 잘 울어. 교수님과 아버님 간의 관계 좋으니까 뭐 힘든 일이 전혀 없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듦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교수님의 이 단호한 성격 아래에 아래. 예, 이거 있는 그 내면이 있죠. 사실 아버지도 교육자셨고 그리고 우리 따님이 남인혜 교수님께서도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라는 큰 숙제를 학교 교육에서도 풀어가야 되지만 또 가정교육에서도 풀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교육이 기본이에요. 가정교육이 안 되면 학교 교육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 습관, 인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 위에 지식, 뭐 행동, 사회 관습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식이나 사회 관습이나 사회생활 이런 거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제가 선생을 그만둔 게 2007년도인데 그 뒤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 전혀 다듬지 않은 채소를 다 뽑아서 학교에다 다 던지는 것 같은 느낌? 좀 다듬어야지. 집에서 좀 다듬어야지. 이게 골파라면 뿌리도 자르고 좀 지저분한 것도 좀 다듬고 해서 잘 묶어서 이렇게 갖다 놔야 이게 요리라든 뭐라든 하지. 그냥 흙 묻은 채로 뿌리 묻은 채로 그냥 갖다 집어던지고. 그 미안한데 그 부모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서 학교에다 던져야지. 학교는 지식교육, 사회교육밖에는 못해요. 근데 인성교육을 그것조차도 학교에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죠. 해야지만은 안 된다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저희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하지는 않아갖고 안 한대잖아요. 이제 저희는 고등교육기관이니까 뭐 읽고 쓰고 이렇게 뭔가 능력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지. 마음씨 곱게 써라, 친구는 발로 차지 않는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최근에는 교권의 침해가 좀 심각한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선생님 안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두 분 다 이제 교육의 길을 걷고 계시니까 그런 뉴스를 좀 접할 때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냥 뭔가 대체 가능한 뭔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분을 존중하고 저분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냥 따르고 저분을 믿고 의지하겠어가 아니고
서비스 한번 줘봐봐 들어볼게. 아. 약간 이렇게 하는 풍조가 예. 생긴 거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요.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존사의 생인데 선생님은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고 학생들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존사가 빠져 있어요. 애생이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사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게 학부형님들께서 나도 학부형이기도 했는데 왜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느냐는 거는요 내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 없어요. 내 자식이. 나도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얘기지만은 얘 때 내가 그 선생님 화가 나갖고 막 얘를 뭐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고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내가 참기를 잘 참은 것 같아. 나도 선생인데도 선생을 볼 때도 화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참아야 되는가? 내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늘날 그 부형들께서도 화나는 일이 있겠죠.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참아주셨으면 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짧게 얘기하니까 더 못하겠네.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교권 침해 관련해서 또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뭐 누가 시키겠어요. 학부모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책도 좀 보시고 자성의 시간도 가지시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해볼까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1부터 1000까지 집에 가서 3번 세워라. 근데 본인이 전혀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한 거요. 근데 그 학부형 중에 수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교수가 그걸 자기가 듣고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애가 집에 와갖고 계속 뭘 쭈글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냐? 근데 숙제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1부터 1000까지 뭐 3번 세고 와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그래? 나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 교수가 자기가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조용히 당신이 며칠 지났겠지요. 전화를 거셨대요. 선생님 얼마 전에 그런 숙제 내셨죠? 그랬더니 냈다고. 그럼 선생님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혹시 그걸 한번 실제로 해본 적 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그냥 했다고. 선생님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맨날 내는 거 숙제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숙제 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그 학부형 그 교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너희 선생님 아주 엉터리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 시간이 전혀 불가능하고 너희 선생님은 그냥 뭐야 이걸 그러고서 공론화하고 막 이러면 뭐 교수님 자기 자존심도 올라가고 좋겠지. 근데 망가지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죠. 그 선생을 믿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훨씬 나은데 뭐 까짓 것이지 뭐. 학교 가서 맨날 까짓 것 하면 자기가 까짓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럼요. 완벽할 수 없다. 그럼요. 그리고 교사들도 조심해야 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자기도 노력해야지. 원망하는 학부형만 나무랄 게 아니라 학부형들도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 쌍방관계, 삼방관계 막 여러 가지 그냥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학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다음에 더 잘 해야 될 사람들이고 다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있어서 수업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훅 하고 꺼져요. 긴장을 좀 하기 때문에 쏟아내시는구나. 매일 학생들을 만나는데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는 유일한 그럼요. 사람이고 내 수업에 클래스에서는 25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대1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이 젊은 사람들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뭔가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간에. 선생님도 저도 실수해요. 저도 학교 지각할 때도 있고 저도 막 수업하다 갑자기 막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소중한 사람이야. 양쪽 다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네 앉아있는 시간이 내 시간의 25배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 너네가 25명이니까. 그리고 나는 너네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네가 잘하면 내 딸하고 아들이 몇 살인데 선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 살아야 내 자식도 잘 산다고 생각해. 그 마음으로 가르칠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열심히 좀 배워주고 선생님한테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마 그대로 받고 자라셔서 맞아요. 그 귀함을 아이 하나하나한테 다 돌려주시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사람이 귀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사람이 첫째죠.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분명히 내 딸인데 동족이네. 나는 너의 딸이 아니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책이 느낌이 선생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선생이 이렇게 많어. 네가 선생을 골라서 찾을 수가 있어. 그거 알려주는 거 하나예요. 나태주 시집일가?